안녕하세요. 경희보공한의원 정명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환자분들이 좀 제일 자주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 다낭성 난소가 치료되나요? 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온라인 상담 글도 그렇고 뭐 지식인이나 이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생리불순이 똑같이 있어도 예전에는 뭐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고 말을 안 하더니 이번에 뭐 검사 받으러 갔더니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뭐 제 몸이 더 나빠진 건가요? 그리고 난소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은 그 모양은 없어질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묻는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난소에 구멍이 뚫린 듯한 이 다낭성 난소 모양은 없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대답이 세상에서 제일 싫죠. 저도 그런 대답 듣는 게 제일 싫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는 없어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이 질문에 제대로 된 대답을 하려면 다낭성 난소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한 그 기나긴 설명을 다시 할 수는 없으니 블로그나 이전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 영상들이 좀 시리즈로 몇 개 있으니까 그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점을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다낭성 난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진단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라도 해야 해요. 그거를 이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진단에는 다양한 기준들이 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딱 정해진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첫 번째 월경주기 이상, 주로 이제 희발월경, 그러니까 약간 무월경 경향을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오히려 너무 빈번하게 부정출혈을 보이는 경우들도 있는데 월경주기 이상, 이거는 곧 배란장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배란장애를 유발한 월경주기 이상이 첫 번째 조건,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다낭성 난소,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고안드로겐 혈증.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만족하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월경주기 이상은 본인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증상이고, 고안드로겐 혈증은 혈액 검사로 호르몬 수치를 알아보게 되는 것이라 검사가 필요하게 돼요. 그 검사로 이제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긴 한데 가장 애매한 부분이 바로 이 다낭성 난소예요. 초음파를 비롯한 영상 진단 기기로 난소의 모양이 다낭성, 즉 주머니가 많은 성향의 모양으로 변한 것을 관찰하게 되는 경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에서 가장 애매한 게 많다겠죠. 이 많다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교과서 상으로는 12개입니다만은 12개까지는 괜찮고 13개부터 문제가 되는 걸까요? 11개이면 문제가 없는 걸까요? 물론 이제 그래서 교과서에는 추가적으로 난소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덧붙여지고는 있습니다. 어렵죠. 이렇게 낭 형태의 모양이 많아지면 난소의 부피가 이렇게 부풀게 되기 때문에 부피까지 이제 구하는 방법을 이렇게 덧붙이게 되기는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배란을 할 때 만들어내는 한 6개에서 7, 8개 정도의
그 아기 난포들을 이렇게 성숙시켜서 만드는 과정 중에서는 그 정도 개수만이 정상이다. 근데 거기서 12개를 넘어가게 되면 비정상이다 라고 규정은 해놨어요. 그렇다면 어디까지를 다낭성 난소라고 규정을 하고 어디까지를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든 증상들이 그렇듯이 예를 들어서 간 수치가 비정상의 그 경계선 애매하게 이렇게 딱 걸쳐 있는 경우 딱 잘라서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다낭성 경향이 뚜렷해서 정말 낭성 모양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여 있는 형태로 많아서 아주 커져 있거나 정말 아주 정상인 경우에는 두말할 나위 없이 O, X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한 장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동일한 사람의 같은 쪽 난소 모양을 시간차를 두고 찍은 사진입니다. 핸드폰으로 찍어서 화질이 좀 안 좋아요. 죄송해요. 모양만 살짝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사진은 처음 내원했을 때 다낭성 경향이 좀 다분한 난소입니다. 구멍이 숭숭숭숭 이렇게 나 있는 듯한 이렇게 모양이죠. 두 번째 사진은 성숙난포가 만들어지면서 주변에 미성숙 난포들이 작아지는 것들을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성숙난포가 이렇게 커지면서 다낭성 경향은 현저히 줄어들고 난소의 부피도 감소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피가 커지는 이유가 성숙난포가 못 만들어지기 때문에 미성숙한 난포들이 다발성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게 된다라는 설명을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얘기를 드렸어요. 그거는 이번 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렸는데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당신의 난소 모양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라고 설명을 해주면 그럼 제 난소의 구멍이 사라진 건가요? 라고 되묻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입니다. 진짜 듣기 싫은 대답이기는 한데요. 왜냐하면 다시 배란 장애가 생겨서 성숙난포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 누적이 되면 충분히 다낭성 모양의 난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의 의도를 다시 살펴봐야 되겠죠. 환자분들이 이 질문을 하는 내용 워딩을 그대로 들을 게 아니고 환자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의도는 사실 이런 내용이라는 건 알아요. 그럼 다낭성 모양의 난소가 다시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의도의 질문으로 해석해야 맞다라는 거죠. 지금은 없어진 것 같으니 이후에 이 상황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의도의 질문이다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후로도 배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다낭성 모양의 난소는 개선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겠죠. 결국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다낭성 경향의 난소 모양을 개선시키는 방법은 어쨌든 배란 장애를 개선을 하는 것인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숙난포를 만드는 방법이 근본적인 치료이겠죠. 그리고 그 치료 역시 난소 기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치료 파트에 대한 거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 영상이나 이제 글에서도 언급을 했으니 이번 영상에서는 다낭성 난소,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첫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소의 구멍이 뻥뻥 이렇게 뚫린 것 같은 다낭성 난소 모양은 없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월경 주기가 불규칙적이었던 적이 없는 분들도 다낭성 난소 모양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분 역시 임신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것도 여러 명의 자녀를 출산하셨어요. 그리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 진단을 받고 치료 이후에 규칙적인 월경을 회복을 해서 1, 2년 넘게 아무런 치료 없이도 생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도 다낭성 난소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진단이 가능할까요? 그렇진 않겠죠. 결론은 다낭성 난소 모양은 성숙난포가 만들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누적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고, 배란장애가 유발이 되어서 생리주기가 불규칙해지는 경우가 생긴다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 진단을 받을 수는 있으나, 월경 주기가 규칙적이고 정상적인 배란이 관찰된다면 다낭성 난소 모양만으로는 문제가 된다라고 할 수 없다 입니다. 좀 내용이 길어서, 그러니까 문장이 길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말을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낭성 난소는 이러한 악화 반복 경로, 그러니까 우성난포로 성숙되거나 배란되지 못하는 이런 악화 반복 경로의 결과로 만들어진다. 중요한 것은 다낭성 난소라는 형태학적인 변화는 환자에게 배란장애가 있음을 의미하는 징후이지 그 자체가 질병이 아니라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자, 이제 다낭성 난소와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한 이제 비교가 좀 가능하실까요? 다낭성 난소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진단하는 하나의 조건입니다. 증후군이라는 질환의 특성 때문에, 이거는 이전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 영상에서도 좀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 증후군이라는 특성 때문에 진단에 조건이 붙게 되는 것인 거고, 그것 때문에 환자분들은 오히려 오해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소중한 나의 난소에 모양이 구멍 뚫린 것 같이 이렇게 뻥뻥뻥뻥 이상한 모양이 생겨져 있다고 하니 더 큰 오해와 안 좋은 뉘앙스를 이렇게 받게 되는 것도 사실이기는 한데요. 이런 이미지를 이제 논리적인 설명으로 이해시키고 질환의 본질인 정상 배란이 좀 더 중요합니다 라고 초점을 돌리기 위해서는 좀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사실 몇 개월 열심히 치료해서 월경 주기도 막 규칙적이고 전반적인 뭐 신체 증상들이나 이런 것들 다 좋아지시는 분들이 치료를 종료할 때 그래서 난소에 구멍은 없어졌어요? 라는 질문을 하면 좀 맥이 빠지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 오늘도 들었어요. 생리주기 잘 회복하신 분이 마지막에 딱 가실 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핵심을 잘 이해 못 시켰나 라는 생각에 좀 좌절을 하게 되기도 했는데요. 다낭성 난소라는 그 모양에 집착을 할 게 아니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진단되는 기준이랑 다낭성 난소라는 모양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도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번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겠지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